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은 그 삼각함수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선 일반각이라는 걸 먼저 배워볼게요. 일반각이라는 걸 알려면 얘들아 그 각과 각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선 이해를 해야 되거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저희 다 아는데요. 각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각의 크기라는 게 어떻게 재는지도 다 아는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은 틀렸다가 아니라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각과 각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 각이구나. 그리고 각의 크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각이라는 것도 방향이 있었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씩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각과 각의 크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내용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이 내용들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랄게요. 읽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그림부터 우리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각이라는 거는 선이 두 개 이루어져서 만든 도형을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 하나, 선 하나.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각이라고 부를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각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 선들도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의 이름을 시초선, 그리고 이 선의 이름을 동경. 선 두 개가 있는데 뭘 시초선으로 하고 뭘 동경으로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뭘 하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시초선에서부터 각의 크기를 재어 나간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동경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의 크기를 한번 재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각의 크기라는 건 파란색 선에서 빨간색 선까지 회전된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군가한테 내가 그럼 회전된 양이 얼마만큼이냐 라고 물으면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전이 돼서 이만큼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이만큼이 회전된 양이랍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방향이라는 걸 정해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초선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된 양을 재겠다라고 하면 양의 방향으로 잰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재겠다라고 하면 음의 방향으로 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정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런 거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정의란 게 모두 다 그렇죠. 약속된 내용들을 익히는 게 정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개의 선이 있으면 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각이 만들어지면 각의 크기라는 게 있는데 그 각의 크기라는 건 두 선 중에서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회전된 양을 얘기하는데 그 회전된 양은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잴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재는 걸 양의 방향으로 회전된 양으로 정의를 내린다. 당연히 반대는 음의 방향.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 선생님이 이건 전부 다 일반각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그럼 여기 밑에 일반각이라는 걸 이제 이어서 볼게요. 자, 방금 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자, 우리는 보통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시초선. 그러면 여기 이 선은 뭐라고 부르자? 동경. 이렇게 부르자.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회전된 양을 각의 크기라고 볼 건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회전된 양을 자, 양의 방향으로 쟀으니까 45도라고 부를게요. 자, 누군가는 음의 방향을 잴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재면 뭘까요? 그치? 315도인데 방향이 음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15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이 시초선과 동경이 회전된 양을 이만큼이라고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돌아서 온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이렇게 돌아서 온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이 45도라고 표현하는 요거 있지. 45도라고 표현하는 이 각이 과연 정확한 값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또는 마이너스 315도라는 게 정확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전된 게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이 각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자,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45도가 기준이 되긴 할 겁니다. 알겠지? 45도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 360도라는 틀 안에서 쟀었던 그 각이 있잖아요. 그거가 기준이 되긴 할 건데, 대신에 이 각이라는 게 얼마만큼 회전을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정수만큼을 또 여기 앞쪽에다가 표현을 해줄 거야. 이해했을까요? 조금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기 정수값이, 여기 있는 이 정수값이 1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다?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5도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돈 후에 그 다음에 45도가 더 가서 만들어진 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수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런 값이 될 거거든요. 이 표현에 의하면. 그럼 이제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자,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러니까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는 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자라는 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가 거기서 다시 45도가 더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이만큼인데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르게,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5도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각을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시초선 기준으로 회전을 할 건데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자? 한 바퀴, 그 다음에 두 바퀴, 그런 다음에 45도를 간걸하자. 다시 얘기하면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회전된 양을 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몇 바퀴 돌았는지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았는지까지도 다 나타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정수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시초선과 동경이 만들어내는 각이다 하더라도 그 각의 크기를 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자? 일반각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봐요. 이때까지 한 내용은 그냥 두 개 선 그어놓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내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두 개의 선을 긋는다고 봤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사분면 있죠.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일반각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함수라는 게 어디서 하냐라고 물으면 좌표평면상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했던 각들도 좌표평면상에 옮겨놓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보시면 보통 좌표평면상에 놓게 되면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 이 선 있지? 이걸 시초선으로 할 거예요. 시초선이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동경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동경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쳐요. 그럼 여기가 동경인데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를 사분면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동경은 몇 사분면에 있는 거다? 2사분면 위에 있는 거다. 됐나요? 그럼 이 2사분면에 있는 동경들은 각의 크기가 전부 다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동경 1번이라고 할게요. 동경 2번이라고도 한번 해볼게요. 1번과 2번 둘 다 2사분면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놈들은 결국 2사분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범위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런 동경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자, 아까 했던 대로 갑니다. 자, 우선은 이제 2번 지울게요. 자, 우선은 이만큼의 각을 재는 거야. 최소 단위를 재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각을 내가 만약에 A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만큼 잰 각을 A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360도에서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몰라.
근데 A만큼 더 추가가 됐어 라고 보는 건데, 이때 이 A라고 하는 놈의 각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될 것이다? 그래요. 9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보다는 작은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했을까요? 그러니까 자, 여기 시초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만큼 몇 도? 90도. 시초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몇 도? 180도. 그러니까 이 동경은 이사분면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90도랑 그 다음에 180도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해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일반각의 표현을 써주면서 이런 A 값이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타내면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한 번 더 살펴보면 같이 여기 보면 410도라는 거 있지. 이 410도라는 걸 360도 기준으로 표현을 했었을 때 정수값 1을 곱해줌으로 인해서 50이 남잖아요. 그럼 이 50도라는 거는 결국은 어디 사이에 있을 거다? 일사분면에 있을 거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와서 일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410도라는 건 일사분면의 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한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게 뭐에 대한 내용이다? 맞아요.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런 일반각을 이해하기 위해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됐다? 이 각이라고 하는 것에 뭘 알아야 된다? 정의를 알아야 된다. 이 정의를 나타낼 때는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를 얘기를 했고요. 이 크기랑 방향이라는 것들도 하나씩 얘기하면 결국은 선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을 보통 뭐라고 한다? 시초선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각들이 대부분 어디서 할 거기 때문에 좌표평면상에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좌표평면상 기준으로 얘기했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초선은 또 다른 선과 이 또 다른 선을 동경이라고 부를 건데, 이 동경과 이루는 각이 있을 거고, 그 각의 크기는 시초선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지?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양의 방향으로 각을 재는 거고요. 시초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식의 방향으로 가면 음의 방향으로 각을 재는 거고, 크기라는 건 이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회전된 양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회전된 양이 이만큼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에서 우리가 초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각만큼을 일단 먼저 구한다. 알파. 여기서 말하는 알파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사이에 있는 값이다? 360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볼 거고요. 됐죠? 그런 알파라는 값을 구했을 때 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자, 몇 바퀴 돌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정수, 그런 다음에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하면 저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이만큼이었든 또는 이만큼이었든 상관하지 않고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였다. 이런 걸 일반각이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각들도, 예를 들어서 뭐 735도라는 각들도 이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360도 기준으로 몇 바퀴 돌았다? 2바퀴 돌았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더 더해진 것이다? 15도가 더 더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35도라는 건 좌표평면상에서 나타냈을 때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다? 제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까지를 다룬 거야. 이 쉬운 내용을 선생님이 굉장히 주저리 얘기한 건데 이게 진짜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